안녕하세요. 슈르입니다.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시켰다고 합니다. 이번 동결은 모두가 예상한 바대로 된 거죠. 그리고 내년도 전망도 계속 동결로 갈 거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전망을 했네요. 기준금리를 계속 2016년도부터 해서 계속 올리다가 올해 3차례 인하를 했었죠. 그리고 이제 계속 동결로 갈 거라고 일단 전망은 하네요. 일단 미국의 경제가 이제 양호하고 상대적으로, 그리고 노동시장 실업률도 최저고,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. 또 인플레이션도 낮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네,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경제 위기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. 경제 위기가 곧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하죠. 일단 최근에는 레포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10% 넘게 급등을 하면서 경제 위기의 전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. 레포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은행에서 좀 단기 자금을 빌리는 그런 시장인데요. 그게 이제 금리가 갑자기 뛰었다는 말은 은행에 돈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죠. 그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을 했습니다. 9월 달에.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일이죠.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중국발 금융위기설도 많이 나옵니다. 일단 중국에서 좀 망하는 은행, 지방은행들이 많이 망하고 있다고 하고요. 부채가 너무 심하다고 하죠. 기업 부채도 그렇고 지방정부 부채도 그렇고 또 가계부채도 그렇고 중국의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곧 터질 때가 다 됐다. 내년이 아마 터지는 해가 될 것이다.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. 경제 위기는 과연 진짜로 올까요?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오늘 연준 얘기를 먼저 꺼냈었죠. 연준 얘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경제 위기가 올지 안 올지는 연준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입니다. 경제 위기라는 거는 신용의 위기입니다. 신용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빌려준 돈을 잘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신용이죠. 그런데 이게 좀 계속 신용이 팽창하면서 이제 서로 빌리는 돈이 많아지고,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못 갚는 사람도 생길 거고, 그러면 이제 신용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렇게 내가 빌려준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좀 광범위하게, 떼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면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거죠. 그 금융위기를 연준에서는 바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내가 돈을 풀어서 모든 빚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금융위기는 해결이 됩니다. 참 간단하게도 해결이 되는 거죠.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서 모든 채권들을 다 사주면 되는 거니까요. 그렇게 하면은 마음 편하고 경제 위기가 올 일도 없는데, 왜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지는 못하냐?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투자은행이나 기업들의 어떤 경제적 해이가 올 수가 있습니다. 도덕적 해이가. 무슨 일이 터지는 간에 어차피 연준에서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겨버리면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죠. 과도하게 빚을 지게 되고 끊임없이 팽창만 하려고 하고, 터지면 막아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미국의 전 세계 투자은행들이 좀 어떤 도덕적으로 해이한 그런 투자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.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일단 진작에 막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리먼 브라더스를 먼저 날려버리고 나서 좀 구해줬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시범 케이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도 경제위기가 오면 좀 어느 정도는 좀 부실기업들은 정리가 되게 놔둘 수도 있고, 세계 경제가 크게 휘청이게 좀 놔둘 수도 있습니다. 또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좀 중국이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많이 입도록 좀 내버려 둘 수도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연준만 믿고 경제위기가 절대 안 올 거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되고요. 그 반대로 경제위기가 이러이러하니까 무조건 망하게 될 거다, 부채가 많으니까 무조건 경제위기가 올 거다 이런 생각도 역시 위험합니다. 연준에서 끊임없는 유동성을 공급하면 경제위기는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러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균형을 잘 맞춰서 상승에도 대비를 하고 어느 정도의 하락에도 대비를 해야죠. 하지만 상승 쪽에 좀 훨씬 더 많은 무게를
두는 게 좋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하에서는 세계 경제는 무조건 팽창하는 게 기본이거든요. 통화량은 끊임없이 늘어날 거고요. 그러면 당연히 경제가 점점 커지겠죠. 그렇게 커지지 않고서는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. 신용은 끊임없이 팽창을 해야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지, 안 그러면 자본주의가 막을 내리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무조건 상승 쪽으로 일단 잡아놓고, 그 다음에 뭐 하락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. 뭐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100%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고요. 뭐 물론 지속적인 소득이 있고 투자 금액이 얼마 안 된다면 뭐 100% 주식도 괜찮은데 하락할 경우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단기간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좀 극단적인 베팅을 해야 됩니다. 일단 하락을 정확하게 맞추고, 그러면 뭐 한 재산이 2배, 3배 늘어나죠.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또 상승, 회복할 때 또 맞추고, 이러면은 금방 부자가 돼서 은퇴를 해도 되겠죠. 하지만 틀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. 예,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는 그냥 돈은, 투자금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, 그리고 투자금이 불어나는 거는 좀 세월에 맡기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좀 안전한 길로 갑시다. 분명히 충분히 천천히 가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. 예,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.